안녕하세요.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려야 좀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기획, 바로 스트리트 빌딩입니다. 아니, 왜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지금 건물의 가치는 2조 4천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4,200억 정도? 5년 사이에 2천억 정도의 이제 가격이 와. 올랐죠.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길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랜드마크 건물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 줄 분은 제가 아니고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펀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위펀딩은 온라인 부동산 투자 회사로 개인 분들이 편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실 건물들도 조만간에 위펀딩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 지나가는 시민의 시선에서가 아니고 투자자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첫 번째 랜드마크 건물이에요. 여기는 이제 센터원이라는 빌딩이고 앞에는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대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센터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빌딩입니다. 네, 엄청 크죠. 지금 여기 건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셋이 이제 건물주이고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동전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돈이 좀 도는 풍수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다 라고 해서 미래에셋에서 박현주 회장이 이 입지를 이제 찜했고 여기에 입주한 다음에 이제 일들이 좀 잘 풀렸대요. 대우증권을 인수하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다든지 투자하는 사업들도 잘 되고 여의도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 정도 돼요? 대략 한 2조 4천억 정도? 2010년, 11년에 지어졌는데 2007년에 미래에셋이 선매입을 했습니다. 선매입을 할 때 가격은 대략 이제 9,600억 정도? 최근에 평가된 가치를 보면 한 2조 이상으로 10년 동안에 1조짜리 부동산이 2조 정도 됐다. 건물을 지은 회사는 글로스타라는 시행사인데 네네. 이 시행사도 제가 뭐 추정을 하자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벌고 미래에셋은 이제 산 다음에 한 1조 정도 차익이 산다고 하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좀 재밌는 거는 네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미래에셋 아닐까요? 미래에셋의 돈으로 샀을 텐데 네네. 그 돈은 어디서 채권 끌어가지고 한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자금들이 모여서 미래에셋이 이 부동산을 산 거죠. 기금을 투자할 때 그 일부를 여기에다가 넣은 건가요? 매달 내는 보험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부동산을 미래에셋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자부심이 갑자기. 네네. 그래서 이 건물이 보기에도 되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런 건축물을 좀 크게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제 관여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겠죠. 한국적인 거를 좀 담자. 한국의 전통 사상인 음과 양을 건물의 디자인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건물이 다 이제 유리로 마감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리 가격이 좀 저렴했고 2005년에서 2010년 그 사이 때 이제 유행했던 방식이고 그때 지어졌던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유리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센터 1이었고요. 이 다음엔 페럼타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사옥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페럼타워는 어떤 회사의 본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건물 디자인과 여러 가지 요소로 반영을 시키는데 이제 페럼타워라는 이름 자체도 페로가 라틴어로 철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럼타워 외관을 보시면은 그 수정체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수정체는 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단위라서 이제 수정체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을 한 것 같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동성 이런 거를 이제 그 건물 외관으로 디자인적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센터원하고 좀 다르게 강함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네. 게 느껴져가지고 신기해요. 그렇게 이제 동국제강의 사옥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동국제강은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생명에게 매각을 하고 이제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는 삼성생명. 페럼타워는 언제 지어졌고 얼마 정도인지 동국제강이 2010년에 1,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2015년에 삼성생명이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4,200억 정도? 최근에는 얼마 정도로 평가받나요? 지금 오피스 가격이 평당 한 4천만 원?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15,000평 정도 되니까 한 6천억 정도 하겠네요. 얼마 안 하네요. 그 다음 건물은 어디죠? 다음 건물은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소유하고 있는 시그니처 타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 바로 앞에 지금 시그니처 타워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진짜 터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보기만 해도. 일단 이 건물은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국민연금
펀드를 통해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운데 뚫려 있으면은 뭐 돈이 흐른다 막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돈이 흐르는 길을 막지 말자. 우리 건물을 지나가라.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의 전기와 뭐 인왕산의 전기가 이어지게 이 건물로 인해서 끊기지 않게.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산 AMC라는 이제 시공사에서 신한 BNP 파리바 운용에다가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5,142억. 2017년에 이지스 자산운용에게 7,260억에 팔았습니다. 5년 사이에 한 2천억 정도의 이제 가격이 올랐죠. 여기는 이제 처음에 준공이 될 때 아니 지금 이제 오피스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쓸 사람이 있겠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 아모레퍼시픽 본인들의 사옥을 짓는 동안에 이제 있을 공간이 필요했어요. 여기를 아모레퍼시픽이 전체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세븐일레븐하고 금요서과학이 크게 써 있는데 그러면 좀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 건물에 외관에 이제 사이니지를 달아주는 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협상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일정 이상 규모를 써야 되고 간판비를 뭐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협상력에 따라서. 어린 마음에 그냥 건물 볼 때는 세븐일레븐 있으면 세븐일레븐 거구나 이러고 그냥 가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다 계약에 써 있고 실제 주인하고 이제 협상할 때 이런 간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맞습니다. 소유주는 지금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주요 출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내는 연금이 이제 이 부동산에도 이제 일부 있다. 여기 건물들이 다 높고 일단 삐까번쩍해요. 진짜 미팅할 때마다 꼭 물어봐요. 이런데 출근하면 아침마다 기분이 좋지 않냐고. 별로 아니더라고요. 회사는 어디 있던 가기 싫은 게. 드디어 마지막 건물인데요. 여기는 어떤 건물이죠? 네, 이제 파인 에비뉴라는 건물입니다. 파인 에비뉴는 A동, B동으로 이제 쌍둥이 타워로 이루어져 있고요. 디자인이 그 모시베 있지 않습니까? 모시베의 그 시실과 날실 그걸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지어졌고 오늘 본 건물들이 다 2010년, 11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지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가 슬럼화돼 있던 건물들을 오피스 빌딩으로 신축을 하게 됐죠. 부동산과 이 지역이 주는 사회적인 가치, 사회성 공공성을 많이 강조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종각이라든지 이런 종로를 어릴 때 지나다니면서 밖에서는 술집이 안 보이니까 직장인 되고 어른 되면은 뭔가 놀러 다니지 않는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20살 넘어서 보니까 안쪽에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노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게 그게 아니라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신식으로 지은 건물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안쪽에 좀 여전히 남아있어서 노포로 운영되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됐던 거네요. 네. 파인 에비뉴 건물의 지금 주인은 누구일까요? 건물은 A동, B동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소유자도 둘입니다. A동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가 2020년에 이제 5,200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B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코람코 자산信託이 가지고 있다가 삼성 SRA 자산운용에서 2021년에 6천억 정도에 각각 매각이 됐습니다. 금융 공금증. 실제로 오피스 쪽에서도 금리 오르면 그 오피스 시장의 타격이 이게 좀 직격타가 가나요? 이제 오피스를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이제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도 많이 줄고 최초에 투자했던 투자 계획상에 있는 매각 가격보다는 낮을 거기 때문에 매각을 아예 좀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을 때로 이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이제 요즘에 있습니다. 을지로가 10지로가 된 배경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하철역도 되게 3개 정도 있고 버스 노선도 되게 다양하고 입지적으로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이제 뉴트로나 어떤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2010년, 11년에 오피스가 공급이 되고 그 오피스가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이 위주로 있는 임차인들로 채워지면서 을지로에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그러면서 좋은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과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을지로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실 앞장서가지고 이제 10지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미 인스타그램이랑 다 준비가 돼, 모든 도구가 준비돼 있고 너무 약간 신비의 땅이고 더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홍대, 합정, 상수 이런 데들은 약간 너무 많이 갔어. 그런 데들보다는 완전 새로운 것을 좀 실험하고 모험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들은 딱 좋지 않았나.
유난히 이 종로 을지로 쪽이 그게 좀 강한 거예요. 정부의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재들도 상당히 많고 최근에 이제 지어진 센트로폴리스 지하에 한 2층에서 5층 정도 공간을 완전히 그 문화재를 그대로 살렸어요. 근데 유리로 덮어가지고 지나가면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질 수도 있고. 예. 그 위에 건물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서울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서로의 이제 마진을 지켜주고 문화재를 지키는 그런 룰이 이제 공평동 룰이라고 하는데 그 룰을 통해서 문화재도 지키고 이제 좋은 건물도 이제 공간도 생겨나고.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대로 춥지만 않으면 좀 더 걸어가지고 저기 어디 광화문까지 갈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 종로를 걸어다니면서 너 이 빌딩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어딜 가면 좋을지. 여의도 좀 진짜 가고 싶다. 여의도는 또 여기하고 다르게 다 새 건물이고 완전 구획이 딱딱 나눠져 있고 파크원하고 그 주변부에 좀 멋지게 생긴 뭐 현대카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좀 한 번 더 와봤으면 좋겠어요. 종로를. 가장 최근에 재개발된 빌딩이 이제 센트로폴리스라고 이제 종각역에 있는데 정말 이제 옛날 것과 정말 최근 것이 가장 융합이 잘 된 오피스 빌딩 같아요.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아마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까요? 잘 뵙겠습니다.